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젠 웬만한 변수에는 좀 맷집이 길러진 것 같죠. 점도표 전망이 엇갈리면서 사실 해석하기 모호한 FOMC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면서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3상 발표를 앞둔 헬릭 스미스나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전해졌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좀 하락 전환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면서 지금 하락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하락 전환이 돼 있고 오후장 들어서 힘이 쭉 빠진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여러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나오셨네요. MTNW 최명성 전문가, 나눔 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참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시장이 강하면 더 좋았을 걸.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전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자,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던 흐름이잖아요. 제가 예. 이제 마지막에 출연했을 때도 계속 시장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0거래 연속으로 계속 상승했던 흐름도 있고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거의 구간까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여기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더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르면 오늘 밤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차관급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내달 초 장관급 협상이 있는데 이런 협상을 앞두고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지금 현재 1,196원까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환율 자체가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환율 자체 1,200원대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맞고 한 번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는 이어나갈 것. 이렇게 시나리오를 두 번 짜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수급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 그 흐름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볼 수 있는데 자, 오후에 들어서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 계속 선물 매수 포지션 이어졌다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고 수익을 많이 챙기신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하는 위치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지금은 조금 시장 차분히 봐야 될 때 좀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 주셨는데요. 최명석 소장님 어떻게 네.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10일간 상승 이후에 오늘 약간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를 1,20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요. 코스닥 19억.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매수하는 패턴. 또 기관 쪽에서는 한 645억을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코스닥은 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 이렇습니다. 그 기관 거래소는 하루에 약 3천억에서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을 때는 장이 좀 하락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도 최소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을 때 장이 약간 좀 빠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코스닥 100억 매도, 거래소는 645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지금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리면 현재 그 코스닥이 1900 근처 갔다가 2075 그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열흘 2주 연속 올라갔다가 오늘 121선에서 약간 조정받는 패턴이 나오고요. 코스닥은 이제 61선 위에서 약간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것은 코스닥도 바닥 보시면 거래량이 없고요. 또 코스피도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가는 와중에 소폭
조정이라 할까요? 그래 약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상승은 상승장인데 약간 좀 쉬었다 간다. 대신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좀 대응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다 같은 평가시네요. 의미 있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상승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평가.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챙기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시 스토킹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와 함께 점검해 볼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볼 수가 없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괄목 상대 이제 눈 비비고 다시 봐야 될까요? 내용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 코스피에서 의약품 업종이 5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이 자회사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손실을 냈었던 바이오에피스가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뚜렷한 상승, 그러니까 증가의 추세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요즘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7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초 대비했을 때 20% 넘게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한 건지 다른 제약 바이오들 차익 매물 나오는 것들도 있던데 이 종목은 괜찮은 건지 잠시 뒤에 의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한제당입니다. 돼지열병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사실 제당, 그러니까 설탕 관련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료 부문과 수입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로 새롭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 이슈로 한 차례 급등한 바 있는데 아마 그날도 하루 급등하고 반짝 상승하고 말았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지금도 두 자릿수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잠시 뒤에 챙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한국 프렌지 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익숙치 않은 기업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프렌지 산업기계 제조 회사입니다. 최근 자동차 이 부품 업종에 순환매가 돌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떠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고 대선 인맥 테마주로도 좀 엮이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월초 대비했을 때 주가는 한 75%가량 급등을 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종목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선 두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 텐데요. 최명성 소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이와 함께 바이오주 안에서 좀 워낙 지금 변동이 있어서요. 진단까지 함께 해주실까요? 네,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거의 뭐 3, 4개월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전 종목이 반토막 내지 세토막까지 났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이제 삼성 바이오도 5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약 25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스페이스 자회사에서 엄청난 흑자를 봤다 하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근래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도표인데 외국인 쪽에서 약 2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눈여겨보고 있는 투신 쪽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 일주일 내내 계속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삼성바이오를 매수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는 좀 걱정 같은 건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장기 이평선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파란 게 61선 위에 121선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뚫고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뚫고 오면은 향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약 40만 원 보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가 벌써 2년을 끌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정부도 좀 지쳐 있으라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약 40만 원 보시고 좀 가시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지만 일단 자회사 흑자가 나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바이오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국가에서도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 40만 원 오면은 다시 약 5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좀 차분히 들고 가는 보유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마음 편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잠시 추가 질문이요. 쌈바는 좋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차익 매물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어서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리지만 18년 동안 거의 전 종목을 2만 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천 종목을 제가 두세 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의 제약바이오 거의 90% 종목이 반토막에서 세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가 대비 한 70% 80% 이렇게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호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이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를 대표하는 6종목이 거의 뭐 악재가 나오면서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요. 하다못해 나오더라도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악재 나온다고 뭐 1,000원까지 갈 수는 없죠. 이제 한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시고 특히 이제 조금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가을과 겨울 또 봄에는 많은 이제 매출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을 겨울 되면 많이 좀 이렇게 잔치를 병아리를 하시는데 약국도 많이 가시고 병원도 많이 가시고 또 좋은 약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가을과 또 이제 겨울, 봄에 좀 강세가 있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매수라든가 좀 끌고 가는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상당히 좀 향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대한제당인데 무섭게 올라갔다가 또 훅 떨어지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현 이틀간 이제 대지열병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올라갔던 선발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지금 대한제당이 후발로 들어선 게 된 건데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뭐 사료를 생산하면서 공급하거나 축산 유통 사업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축산 세계 유수 기업 이제 축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부각을 받고 오늘 상하까지 한번 갔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런 우리나라의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돼지열병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했던 흐름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 또 어딘가에서 뭐 돼지열병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이슈를 받아서 계속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또 계속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 보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대한제당 같은 경우 오늘 시가 자체가 이제 23,650원, 17%에 형성되고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자, 제가 시가를 항상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날의 봉이, 색깔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뚜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찍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온 흐름입니다. 사실상 시가 자체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 보유 의견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가가 다시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잘 주셨지만 이렇게
펀더멘털에 근거하지 않고 그 외적인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뭐 대한제당이든지 인맥테마주죠. 한국프렌즈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언제든지 출회될 수 있고 내재돼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대응 전략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고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 들여다볼게요.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